배신은 항상 뜻밖의 이에게서 온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때로는 그런 믿음이 깨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상처는 더욱 깊고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이런 순간 우리는 자신의 판단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교훈을 준다. 배신의 아픔은 그 순간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얻는 깊은 통찰과 성장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배신의 아픔을 단순한 피해자로서 끝내면 안 된다. 그 아픔을 극복하고 넘어서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잠재적 배신자로 치부하라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명확하게 자신의 경계를 세워 나가야 한다. 우리의 신뢰가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개방하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게 이해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치유될 것이지만 그 상처로부터 배운 교훈과 통찰력은 우리와 함께 평생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배신당한 경험은 우리에게 누구를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준다. 그리하여 그 아픔은 결국 우리를 더욱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현실의 가혹함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배신의 상처를 통해 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참된 친구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며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배신을 통해 배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다. 존경받고 싶다면 당신의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보여주어라. 성공만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고난과 실패를 함께 나누면 그들은 당신과 같은 길을 걸으려는 용기를 얻게 된다. 성공한 사람의 뒤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숨겨져 있다. 그 실패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강인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존경은 완벽한 성공을 향한 도전보다는 도전 속에서의 결점과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하지만 사회는 성공한 모습만을 치하하고 실패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부담감을 주며 실패를 겁먹게 만든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 지도자, 예술가들도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도 수없이 실패했고 그 실패를 통해 배웠다. 그리고 그 실패는 그들의 성공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기에 당신의 실패를 숨기지 말고 그것을 당당히 드러내라.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실패를 감히 내세우는 것은 혁명적인 행위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당당함과 용기는 결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만들 것이다. 진정한 패배는 실패한 순간이 아니라 다시 시도하지 않을 때다. 실패는 단순한 장애물에 불과하며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 진짜 승리이다. 실패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움의 경험으로 삼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난 위대한 승리자이다. 그리고 그 성공의 기초 위에 당신은 더 큰 성공을 쌓아 올리게 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낙담하고 실패한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실패를 통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어라. 그리하여 당신의 존재는 성공의 빛보다 실패에서 우러나온 희망의 불꽃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고독이 어리석은 친구보다 낫다. 어리석은 친구는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허비시키며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들과의 시간은 아무런 생산성도 없이 돈과 시간만 축나게 된다. 또한 그들의 비현실적인 조언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흐려지기도 한다. 때로는 친구가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선택의 기준은 그 친구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가에 달려있다. 어리석은 자와의 관계는 단순히 친구라는 틀에 있는 나태의 함정일 뿐이다. 그런 자와의 관계는 결코 가치가 없다. 나에게 해가 되는 우정은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반면 고독은 적어도 당신에게 진실된 나침반을 제공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고독을 경험하면서 얻는 깊은 통찰과 명상은 당신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잊지 말라. 누구도 당신의 가치나 삶의 방향을 대신 결정할 수 없다. 어리석은 친구와의 관계가 당신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비효율적이고 해로운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과 행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 있다. 적을 만들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진실을 말하면 된다. 현대사회는 진실이 희박해져 표면적인 명성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더 나아가 역사의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의 기록은 어떠한가? 그들은 잠깐의 환호와 찬사에 만족하지 않고 진실의 길을 걷기 위한 스스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편안한 거짓에 기댈 때가 많다. 그런 순간에 진실을 가지고 나타나면 현실에 맞지 않는 모순과 불편함의 대상이 된다. 거짓의 가면 아래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실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거짓에 기대는 사람들은 진실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적대적으로 대응하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적대받는다 하더라도 진실은 그 빛을 잃지 않는다. 결국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와 끈기가 필요한 일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롭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잃을 위험성이 항상 따라붙는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머뭇거리며 그것을 숨기곤 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실을 외칠 수 있으며 그 의지는 결국 승리하고 존경받게 된다. 이 진실이란 바로 도덕과 양심, 그리고 진실성과 같은 정신적인 가치들이다. 현대 사회는 빠른 발전과 함께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이 진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깊은 만족과 인간다움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적을 만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